노무사 2기 5회 채점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1은 23년도 기출이고 그래도 A급이고 물음 2가 이제 특 A급인데 보면 물음 1부터 보면 갑은 제2차 거부 처분이 확정된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행소법상 구제 수단을 신청했다. 그럼 2차 거부 처분 그랬을 때 이제 인용 가능성. 그럼 2차 거부 처분을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가로안, 항상 가로안을 찾으면 된 거죠. 2차 거부 처분을 하게 됐는데 이 2차 거부 처분이 확정된 취소 판결 1차 거부 처분이 나오죠.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제1차 개발행위 거부 20년 10월 9일 날 거부 처분이 나온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인용하는 판결이 이제 확정됐다. 그다음에 판결이 끝난 날은 21년 11월 16일이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차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 가서 취소 판결이 나오고 확정된 것이다. 그럼 확정 판결 후에 다시 2차 거부 처분을 했을 때 그것은 이제 기속력에 위반되는 것이냐 그걸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2차 거부 처분을 하게 된 것은 21년 11월 28일 2차 거부 처분을 했는데 21년 10월 26일 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해서 법이 바뀌어서 또는 사실관계가 바뀌어서 거부한다라고 이제 통지를 12월 28일 한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은 기속력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다시 거부하는 것이 기속력 중 재처분 의무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는 경우가 다, 시, 세가 있는데 이거 세에 해당하죠. 세. 거부 처분은 10월 29일 날 있었는데 이 10월 9일 이후에 10월 26일 날 새로운 법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 근거에서 거부하면 재처분 의무 이행이 되죠. 이행. 그래서 재처분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구제수단이 34조의 간접강제인데 판결의 취지에 따르지 아니한 것. 그러면 새로운 거부가 당연 무효이면 재처분 의무 불이행과 동일시할 수 있어서 간접강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되지만 새로운 거부가 기준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이면 재처분 의무 이행이 돼서 간접강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인용될 수 없다죠. 인용될 수 없다.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4조의 간접강제 집행력을 쓰는 것이죠. 물음 2의 경우에 제1차 거부처분 취소송 중에 키워드 잠정적이죠. 임시적인 갑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 행정소법적인 수단은 거부에 대해서 로마자 2번에 이제 집행 정지가 가능하냐. 그래서 거부에 대해서 집행 정지가 가능한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노무사에서 미기출이기 때문에 특 A급이고 부정설 판례 입장이죠. 판례 부정설. 그다음에 이제 긍정설, 예외적 긍정설. 예외적 긍정설은 갱일이의 경우에 갱신 신청 거부, 그다음에 1차 시험 불합격 거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익이 있다. 근데 판례는 이제 전체적으로 부정설이든 예외적 긍정설이든 3번에 이제 예외적 긍정설을 택하면 사안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를 정치시켜서는 임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고 따라서 이제 갑이 원하는 게 로마자 3번에 임시 개발행위 허가를 얻는 8조 2항에 의한 가처분의 준용 여부죠. 가처분의 준용 여부. 여기는 부정설, 긍정설, 예외적 긍정설이 대립하는데 예외적 긍정설은 현행 집행정지에 의해서는 구제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요건 사회적 성숙성 그다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의 우려라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예외적으로 이제 갑은 가처분 신청해서 핵심 단어가 임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잠정적이지만 이제 본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계속 강조하지만 거부의 경우에 본안 소송, 주된 소송
주된 구제 방법은 수익적 처분, 즉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수단. 그게 이제 허가할 자기 의무 이행 소송이고, 여기 인용 판결이 너무 늦게 나오니까 가구제 수단으로서 현행법상 있는 집행정지로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다. 그럼 행소법이 아닌 8조 2항에 따른 민사 집행법을 준용해서 받을 수 있느냐,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시답안에서 중요한 내용, 가처분과 관련해서는 요건을 쓰실 때 1번 거부 취소 판결이 확정될 것, 이걸 빠뜨기 쉬워요. 조문에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련해서는 갖추 사안은 이제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죠. 갖추지 못한 경우. 그래서 다른 사유, 그다음에 위법사의 시정,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사안은 특히 해야 돼. 거부 처분 후 새로운 법 또는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다시 거부하면 재처분 의무 이행으로서 간접강제 허용되지 않는다. 인용받을 수가 없다. 이게 물음 1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음 2의 경우 중요한 건 뭐 학설 이런 건 다 잘 써주셔야 되죠. 사안 해결에서 정확히, 특히 이제 2번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2번을. 1번 삼설 예외적 긍정설에 의하면 사안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갑은 집행정지로는 구제받을 수 없다. 즉 집행정지로는 임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가처분 양가로 삼설 예외적 긍정설에 의하면 현행 집행정지로는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문상 불분명하지만 사건의 성수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우려라는 요건을 갖췄다면, 이렇게 이런 걸 이제 가정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갑은 제일 중요한 단어, 임시 개발행위 허가 처분을 받아 임시적이지만 이제 본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뒤에 지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의무 이행성을 통해서 수익적 처분을 발령받는다는 것을 써주시는 것. 즉 이 사안의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가구제 수단으로서는 이 사안에서는 임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본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